수진이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시아버지 저녁을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수진 일 이후로 많이 풀이 죽으셨거든요. 아버님, 밥 드세요. 응, 고맙다. 시아버지는 거의 드시지 못했어요. 한두 숟가락 드시다가 내려놓으셨어요. 입맛이 없네. 아버님, 그래도 드셔야죠. 나는 정말 바보였어. 늙으니까 판단력도 없어진 것 같아.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최수진. 지연아, 나야. 만나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너한테도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고? 하지만 궁금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얘기?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전화로는 못해. 내일 3시에 지난번 그 카페에서 보자. 안 나오면 후회할 거야. 후회할 거라고? 뭔가 불길했어요. 다음 날, 저는 카페로 갔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카페에 들어가니 수진이 벌써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어요.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연아, 왔구나.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솔직히 말할게. 나 처음에는 정말 재산 때문에 접근했어. 그건 사실이야. 그건 이미 알아. 근데 말이야.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지연아, 너희 가족도 완벽하지 않잖아.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난 몇 달 동안 너희 집에서 많은 걸 봤어. 그리고 들었어. 수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들어볼래? 뭔데?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 내용 1.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데 유언장은 확실히 해두셔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형님,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남편 그러게. 아버지한테 유언장 작성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봐. 형님이 장남이니까 형님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 근데 만약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이지. 배우자 상속분이 생기잖아.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언제 녹음한 거야? 한 달 전. 내가 시댁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수진이 다른 녹음을 재생했어요. 녹음 내용 2. 언니, 솔직히 아버님이 재혼하시면 우리한테 손해잖아요. 그렇긴 하지. 아버님 재산이 세 채나 되는데 만약 재혼하시면 그 여자가 절반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그것보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가 막아야 해요, 언니.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대화도 사실이었어요. 어때, 지연아?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희도 결국은 재산 걱정했잖아. 나만 나쁜 사람이야? 그건,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 너희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결국 속내는 재산이었잖아. 저는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진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연아, 이건 더 충격적일 거야. 수진이 세 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녹음 내용 3. 순애야,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었는지 모르겠어.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난 당신을 진짜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솔직히 모르겠어. 당신도 나를 사랑했어?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야? 우리 둘 다 그냥
살았던 거 아닐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 진심? 이건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야. 어머니 영정 앞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어떻게? 내가 일부러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 유 원장 얘기 나올 때 증거로 쓰려고. 너, 나쁜 짓이지. 알아. 근데 덕분에 너희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됐어.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지연아, 결국 우리 다 똑같아. 나는 노골적으로 재산을 노렸고, 너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지키려 했고. 무엇이 더 나쁜 거야? 그건. 그리고 아버님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 그냥 의무감으로 40년을 사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른 여자를 찾으신 거지. 수진의 말은 너무 잔인했지만 어쩌면 진실일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연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수진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 녹음 파일들. 아버님과 너희 가족한테 다 보낼 거야. 뭐? 아버님은 너희가 재산 때문에 재혼을 막았다는 걸 아셔야 해. 그리고 너희는 위선자들이라는 걸 서로 확인해야지. 수진아, 제발. 왜? 무섭지? 가족들한테 들키는 게.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방법은 있어. 수진이 말했어요. 뭔데? 내가 아버님한테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줘. 그럼 이 녹음 파일들은 삭제할게. 미쳤어? 미친 거 맞아. 나 지금 잃을 게 없거든. 하지만 너희는 달라. 가족이 깨지는 거 원하지 않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래. 그럼 이 파일들이 내일 너희 가족 단톡방에 올라갈 거야. 수진이 일어났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연락해. 결정하면.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수진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시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남편과 시동생은 서로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저도 결국 재산 때문에 걱정했던 게 사실이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30분 후,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는 수진과의 대화를 모두 말해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 녹음. 진짜야? 응. 우리가 실제로 나눈 대화들이야. 젠장.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어떡해? 아버지한테 들키면. 나도 몰라.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수진 말대로 할 수는 없어. 그 여자 다시 들이는 건 절대 안 돼. 그럼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걸 감수해야지. 여보. 어차피 사실이잖아. 우리가 재산 걱정한 거. 그걸 숨길 수는 없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시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날 밤 11시. 저는 수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파일 공개해. 우리는 내 협박에 굴복하지 않아. 수진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 후회할 거야. 그리고 정확히 자정. 시댁 가족 단톡방에 파일들이 올라왔어요. 가족 단톡방. 수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어하는 대화들입니다. 아버님, 특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3개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어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시동생 이게 뭐야? 시동생 안에 누가 우리 대화를 녹음한 거야? 남편 최수진. 이 미친. 그리고 10분 후.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게 너희가 재산 때문에 내 재혼을 반대한 거야? 아버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녹음을 들어보니까 너희는 내가 재혼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재산이 나눠지는 게 싫었던 거잖아.
아버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님, 그건 아버님이 하신 말씀. 나도 알아. 내가 한 말이야. 근데 그건 힘든 순간에 나온 말이야.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 시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울 줄 몰랐어. 아버님, 저희도 설명할 기회를. 됐어.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뚝.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가족 단톡방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시동생 형, 이거 어떡할 거야? 남편 모르겠어. 내일 아버지 만나러 가보자. 시동생 아내 언니, 저 어떡해요? 제가 한 말이 다 들통났잖아요. 저는 단톡방을 보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수진. 결국 복수에 성공했네.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성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 서연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어젯밤 일 나도 봤어. 가족 단톡방에서. 엄마, 솔직히 말해줘. 엄마도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걱정했던 거 맞지? 저는 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맞아. 그렇구나.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는 이해해. 재산 걱정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서연아. 진짜야. 할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걱정되는 거 당연하잖아. 그래도 나는 순수하게 아버님을 걱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아내도 재산 욕심이 있었던 거야. 엄마, 사람이 원래 그래. 순수한 마음이랑 욕심이 같이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이잖아. 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근데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아버님이 우리 만나주실지도 모르겠고. 엄마, 그래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하고 설명하고. 서연이 말이 맞았어요. 오후 2시, 저는 남편 시동생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옆에 정미숙 씨가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님, 저희가 설명을. 앉아. 시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녹음 파일 다 들었어. 아버님, 그건 듣고 싶지 않아. 변명 말고 사실만 말해. 너희는 재산 때문에 내 재혼을 반대한 거 맞지?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네, 아버지. 맞습니다. 그렇구나.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시동생이 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로 아버지 걱정도 했어요. 수진 씨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 그것도 사실이겠지. 너희 마음이 100% 재산 욕심이었던 건 아닐 거야.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복잡한 거지. 걱정도 되고 욕심도 나고. 그게 인간이니까. 정미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요, 애들이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미숙 씨 말이 맞아. 시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산 걱정한 거 이해해. 그게 인간적이야. 근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왜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도. 저희 자신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 그게 문제야. 솔직하지 못한 게.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너희 어머니를 완벽하게 사랑한 건 아니었어. 아버님. 40년을 살면서 사랑보다는 익숙함으로 산 날들이 더 많았어. 그게 사실이야.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그 익숙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 그게 사랑이었던 거야. 아버님. 그래서 외로웠어. 그 익숙함을, 그 사랑을 다시 찾고 싶었어. 그래서 수진 씨한테 속아 넘어간 거지. 시아버지는 우리를 하나하나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 나도, 너희도, 심지어 어머니도. 우리는 그냥 불완전한 인간들이야. 아버님.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 너희를. 그리고 나 자신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알아. 나도 미안해. 너희한테 실망시켜서.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진심을, 상처를, 후회를. 완벽하지 않지만 솔직한 대화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라는 걸. 가족들과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다시 밝아지셨고 가족들도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딸 서연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서연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거 왜? 무슨 일인데? 서연이 휴대폰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떠 있었어요. 제목 72세 시아버지와 45세 며느리 친구의 재혼 스캔들 마이너스 30억 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추악한 진실. 조회수 15만 회. 업로드 12시간 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영상을 재생했어요. 유튜브 영상 내용. 화면에 수진이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끔찍한 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72세 남성분과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우리 가족이 녹음한 대화들이 재생됐어요. 재산 걱정하던 대화, 시아버지의 독백, 모든 것. 그리고 수진의 내레이션이 이어졌어요. 이 가족은 겉으로는 효도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산만 걱정했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은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했지만 이 가족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노인들은 가족에게조차 재산으로만 취급받습니다. 영상은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댓글들. 와, 진짜 가족이 제일 무섭네요. 72세랑 45세 재혼이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이 너무하네. 재산 때문에 반대한 거 맞네요. 근데 수진 씨도 좀 의심스러운데. 아니, 블로그는 뭐예요? 진짜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이상함 키읔키읔키읔. 노인 학대 아니에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이거 실하면 진짜 충격적인데.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서연아,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어젯밤이래. 엄마, 지금 완전 난리야. SNS에서 완전 화제가 되고 있어. 저는 급히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나도 봤어. 지금 회사에서 동료들이 다 보고 있어. 뭐? 이거 이미 너무 많이 퍼진 것 같아. 어떡하지? 저는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유튜브 보셨어요? 봤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어떡하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오전 10시쯤 시댁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아니, 보는 척만 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지연아, 왔구나. 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와. 친구들, 친척들. 다 그 영상 봤대. 다들 물어봐. 재산 때문에 재혼 못하게 한 거 맞냐고. 딸이 재산 노린 거 아니냐고.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이렇게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님, 저희가 해명할게요. 영상 삭제 요청도 하고. 소용없어. 이미 너무 많이 퍼졌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기자들이었어요. 혹시 박현수 씨댁 맞으신가요? 저희 연합뉴스인데요. 인터뷰 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어요. 72세 재혼 스캔들. 재산 노린 며느리. 시아버지 재혼 반대.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가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진 편을 들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가족들이 방해한 것 같음. 노인도 사랑할 권리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편을 들었어요. 아니 수진이 블로그에 계획 다 적어놨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와 이거 드라마감 키읔키읔키읔. 등산앱에서 만났다는 게 포인트 키읔키읔. 나도 등산앱 깔아야겠다. 저는 댓글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가족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오락거리였어요. 저녁 6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회사에서 인사팀장이 나를 불렀어. 왜? 이 일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더라. 뭐? 그게 무슨? 회사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는 직원을 일단 피하고 싶은 거지.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인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딸 서연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어요. 엄마, 애들이 다 알아. 우리 집 이야기. 너희 할아버지 그 사람 맞지? 이러는데. 나 학교 가기 싫어. 20살 딸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 숨쉬기가 힘들어. 저는 급히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협심증 증세가 있으십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입원하셔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우셨어요. 지연아, 미안해. 아버님, 왜 미안하세요? 내가 수진 같은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너희가 이렇게 힘들잖아.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너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시아버지는 천장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애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 떠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아버님,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 건지.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미숙 씨한테 전화했어요. 이모님, 저 지연이에요. 아, 지연 씨. 나도 그 영상 봤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것까지. 세상에.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이모님, 어떡하죠?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정미숙 씨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계세요. 명예훼손 전문이신데 연락해 볼까요? 명예훼손이요? 네. 수진 씨가 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들을 악마화했잖아요. 하지만 소송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기만 해요. 정미숙 씨 말이 맞았어요. 알겠어요. 연락처 좀 주세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수진의 유튜브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했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일단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도 완전히 결백한 건 아니에요. 재산 걱정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수진 씨가 여러분을 노인 학대자처럼 묘사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죠.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의 블로그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니까요. 진행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가처분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정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소송은 몇 달 걸릴 수 있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았어요. 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수진이 또 다른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 법적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린 후 그 가족한테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들은 저를 입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권력의 횡포 아닌가요? 댓글에는 찬반이 엇갈렸어요. 수진 씨 너무하네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 진실 말한 게 뭐가 잘못임? 둘 다 이상함 키읔키읔. 그리고 일주일 후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요? 온라인에서 우리 집 주소가 유출됐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 회사 주소도 유출됐어요. 회사로 항해 전화가 계속 온대요. 세상에. 형수님 집은 괜찮아요?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 맞나? 평범하게 살던 48살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얼굴이 알려지고 집 주소가 유출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다니.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시댁에서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시동생 아내, 저, 그리고 정미숙 씨까지 모두들 지쳐 보였어요. 시동생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나도 회사 그만둘까 고민 중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수진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자회견을 할까? 네. 우리 모두 놀랐어요. 내가 직접 나가서 진실을 말할게. 수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게 없다고. 아버님, 그러시면 더 시끄러워져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잖아.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잖아. 정미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기자회견은 아직 이르죠. 일단 법원 결정을 기다려봐요. 영상 삭제 가처분 곧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버텨야죠. 정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 포기하면 수진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딸 서연과 마주 앉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돼서.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어. 수진이를 상대할 때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엄마, 나 무서워. 이렇게 사는 게 저도 무서웠어요.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3일 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정말요? 네. 수진 씨의 영상, 삭제 명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네. 이미 영상이 너무 많이 퍼져서 완전히 지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 씨가 항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원본 영상은 삭제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영상 삭제된대. 정말? 응. 법원에서 명령 내렸대.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수진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영상 삭제 명령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수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내일 오후 2시 시민회관 앞 기자회견한다. 너희도 오고 싶으면 와. 마지막 기회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기자회견. 급히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수진 씨가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뭐라고요? 그건 어떡하죠? 또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지연 씨, 우리도 기자회견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수진 씨 혼자 말하게 두면 안 돼요. 우리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미 충분히 시끄러워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예요. 그날 밤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변호사 김지혜, 정미숙 씨,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기자회견을 하자는 건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수진 씨 회견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준비하고 수진 씨가 나타나면 공개 대질하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대중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갈게. 내가 직접 말할게. 아버님.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만난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함께 나갈게요. 가족이니까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도 말했어요. 저도 나가겠어요. 제 친구였으니까 제가 설명해야죠. 변호사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을 위해 준비합시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발언 내용도 정리해야 해요. 다음 날 오후 1시. 우리는 시민회관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기자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수진이 기자들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회견장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수진의 블로그 프린트물. 5년 전 동호회 관련 자료 정미숙 씨 제공. 수진의 과거 이혼 기록. 전문가 의견서. 그리고 1시 50분. 수진이 나타났어요. 수진은 우리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우리도 기자회견 하러 왔어. 제가 말했어요. 뭐? 변호사 김지혜가 앞으로 나섰어요. 최수진 씨, 저는 박현수 씨 가족의 변호사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내 기자회견이야.
너희가 왜? 공개된 장소예요.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때 기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명, 20명.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어요. 이 사건이 화제였으니까요.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변호사 김지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수 씨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왜곡되고 과장된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먼저 최수진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법원으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건 내 기자회견이에요. 앉으세요, 최수진 씨. 당신 차례도 드릴 테니까.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다시 앉았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최수진 씨는 자신이 순수하게 사랑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다릅니다. 스크린에 수진의 블로그 내용이 떴어요. 타깃을 정했다. 72세 박 씨. 조건 완벽.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것은 최수진 씨가 직접 운영하던 비공개 블로그입니다. 여기에는 박현수 씨를 타깃으로 지칭하며 계획적으로 접근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건 초반에 쓴 거예요.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되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수진 씨는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미숙 씨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5년 전 중년 재혼 준비 모임에서 최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최 씨는 한 회원의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70대 남성이었죠. 재산이 많았고요. 하지만 그 가족이 조사해 본 결과 최 씨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퇴출됐죠. 기자들이 더 활발하게 촬영했어요. 수진이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건 오해예요. 그때도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2번이나 이혼했나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남편들이 잘못해서. 기록을 보니 첫 번째 남편은 건설업자, 두 번째 남편은 의사더군요. 둘 다 재산이 많았죠. 그리고 이혼 사유를 보면 변호사가 자료를 읽었어요. 첫 번째 이혼 배우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 두 번째 이혼 배우자의 재산 은닉 의혹 제기로 인한 갈등. 패턴이 보이시나요? 최수진 씨는 재산이 많은 남성과 결혼하고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이혼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공적인 논란이 된 사안이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저는 최수진 씨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이 왜? 박정훈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 소식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나왔습니다. 저는 6년 전 최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달라졌습니다. 제 재산 목록을 요구했고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죠. 그러자 최 씨는 제가 재산을 숨긴다며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려고요.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재산 목적의 결혼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기자들이 더욱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당신이 나한테 먼저 돈 얘기 꺼냈잖아. 증거 있습니다. 박정훈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당시 최 씨가 보낸 문자들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언제 해줄 거야? 당신 통장 잔고 얼마야? 이런 내용들이 수십 통 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시아버지를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현수입니다. 72살이고 6개월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고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수진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제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원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2살 먹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속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들이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재산 걱정도 했고 제 재혼을 순수하게만 반대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족이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는 게 잘못인가요? 수진 씨는 제 가족을 탐욕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탐욕스러운 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가 수진을 똑바로 보셨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저 조건 완벽한 타깃이었을 뿐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6개월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익숙함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수진 씨, 당신한테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속였고 제 가족을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내에게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지켜준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최수진 씨, 반론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2번 이혼하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45살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을 원했어요. 경제적 안정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안정을 원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이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재산을 노린 건 범죄입니다. 저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았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제가 일어났어요. 수진아. 수진이 저를 봤어요. 우리 대학 동창이었잖아. 20년 전에는 친구였잖아. 지연아.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나도 몰라.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살게 됐어. 생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생존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거야. 알아. 이제 알아. 수진이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견장을 나갔어요. 수진이 나간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박현수 씨, 이번 일로 상처가 크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가족과 함께요.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분, 친구였던 수진 씨를 고발하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친구였지만 그 전에 저는 이 가족의 며느리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회견장을 나왔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전과는 달랐어요. 수고하셨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가족 지키신 거 멋있어요. 응원의 목소리들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당하고 집 주소까지 유출되고.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시동생도 말했어요.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제 앞에 오셨어요. 지연아. 네, 아버님. 고맙다. 나를.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아버님. 내가 바보 같았어.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진짜 소중한 걸 못 봤어. 아버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애가 하늘에서 기뻐하겠지. 며느리가 이렇게 의젓하다고. 저는 울었어요. 시아버지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우리 기자회견이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었어요. 72세 재혼 스캔들, 반전의 진실, 계획적 접근 증거 공개, 전 남편까지 등장, 가족이 지켜낸 노인, 감동의 화해, 댓글들도 달라져 있었어요. 진실이 이거였구나. 가족들 정말 대단하다. 수진 완전 사기꾼이네. 72세 어르신 너무 불쌍하시다. 며느리분 진짜 훌륭하심.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딸 서연이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대박이다. 학교 단톡방에서 난리야. 다들 엄마 멋있다고 해. 정말? 응. 엄마 친구가 멋있다는 애도 있고, 나라면 못했을 것 같다는 애도 있고. 다행이다. 엄마, 고생했어. 진짜로. 서연이 저를 안아줬어요. 20살 딸이 저를 위로해주는 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3개월 후. 기자회견 이후 수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재판 마지막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수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어요. 지연아. 수진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렇게까지 돼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아, 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상담도 받고 일자리도 찾고. 잘 됐다. 잘 될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가족을 지킨 거 멋있었어. 고마워. 그럼 잘 살아. 행복해. 너도. 그게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6개월 후. 시아버지는 많이 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묘소를 자주 찾으셨어요. 어느 날 저도 함께 갔어요. 순애야, 나왔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묘비 앞에 앉으셨어요. 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 경로당 다니기 시작했어. 거기서 친구들도 생겼고, 바둑도 배우고 있어.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했잖아. 이제야 하고 있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더라. 나를 지켜줬어. 내가 바보짓 할 뻔했는데. 당신이 며느리 잘 골랐어. 고마워, 순애야. 저는 조금 떨어져서 시아버지를 지켜봤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시어머니와 이야기하시다가 일어나셨어요. 지연아, 가자. 네, 아버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나 이제 괜찮아. 네. 외롭지 않아. 당신 어머니가 떠나고 너무 외로워서.
미친 짓을 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아버님.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내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였어.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너희들이.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어요. 9개월 후.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가보니 시동생 가족도 와 있었어요. 다들 모였네. 앉아봐.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유언장이야. 아버지. 아니, 걱정하지 마. 나 아직 건강해. 근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각했어.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고.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읽어주셨어요. 내 재산은 너희 형제가 반씩 나눠 가져.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연아. 네, 아버님. 이 집은 너한테 줄게. 네. 아버님, 그게 무슨. 이 집은 당신 어머니와 내가 40년 산 집이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너였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어머니가 걱정한 게 뭔지 알아? 나였어. 아버님 잘 부탁한다고 했어. 그리고 너는 정말 잘 지켜줬어. 나를. 우리 가족을. 아버님. 그래서 이 집은 내 거야. 당신 어머니가 원할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형수님이 받으시는 게 맞아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1년 후 마이너스 현재. 오늘은 시어머니 기일이에요. 1년하고도 6개월.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 묘소에 모였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시동생 아내, 딸 서현, 조카들까지. 모두가 모였어요. 제사를 지내고 저는 시어머니 묘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연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님이 재혼하시려고 했었어요. 제 대학 친구랑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 친구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희가 막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의 자리를, 어머님의 가족을 지켰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견뎌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결혼 반지를 만졌어요. 제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 어머님, 이 반지. 아버님이 다른 여자한테 주려고 하셨어요. 저는 못 드리게 했어요. 이건 어머님의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경로당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사귀시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신 것 같아요.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잘했죠? 어머님의 가족 잘 지켰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고마워, 우리 며느리. 묘소를 나와서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삼촌, 할아버지가 바둑 배우신대요. 조카가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 잘하셔? 남편이 물었어요. 아직은 잘 못하시는데 재미있대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아직 초보야. 근데 재미있더라. 머리 쓰는 게. 아버지, 건강하세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응, 건강해. 요즘 운동도 하고. 당신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안 했는데 이제야 하고 있네. 좋으시네요. 그래. 이제는 좀 살맛나. 시아버지가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고마워. 내가 바보짓 할 때 막아줘서.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시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실망시켜도 그래도 함께 있는 거.
맞아요, 아버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모두 시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식사 후, 저는 딸 서현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엄마, 1년 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다. 그렇지? 그때는 진짜 힘들었잖아. 나도 학교 가기 싫었고. 미안했어, 서연아. 아니야, 엄마. 나 그때 엄마 보면서 배웠어. 뭘? 가족을 지키는 게 뭔지.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멋있었어. 진짜로. 고마워, 서연아.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할 거야. 시댁 식구들 잘 챙기고. 저는 웃었어요. 천천히 해. 아직 어려. 나 21살이야. 어리지 않아.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우리는 웃으면서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가 손녀 서연을 안고 있는 사진. 가족 모두가 모여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요. 그때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생각나? 응. 나도.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어머님이라면 저보다 더 잘하셨을 거야. 아니야. 당신이 최선을 다했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뭘? 나도 이 가족이잖아.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 쉽지 않았어.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말이야,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뭔데?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서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 맞아. 우리도 재산 걱정했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 그냥 인간적인 거였어. 그렇지. 중요한 건 솔직함이었어.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2개월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시간 있어?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게. 시댁으로 와줄래? 시댁에 가니까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 낯선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설마. 또 시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여자분이 인사하셨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박순애 씨의 대학 친구였어요. 네. 시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영숙 씨는 당신 어머니 대학 동창이야.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만났어. 순애가 돌아가신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늦게 알았죠. 김영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뵈러 왔는데 아버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찾아뵙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혹시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영숙 씨는 그냥 친구야. 당신 어머니의 친구. 그리고 이제 내 친구가 됐지. 김영숙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다만 순애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외로우실까봐 가끔 찾아뵙는 거예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렇구나. 지연 씨, 순애가 며느리 자랑 정말 많이 했어요. 자기한테 딸 같다고. 정말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나보다 나을 정도야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고마워요. 그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지연 씨, 순애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순애네 가족 잘 지켜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김영숙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해요.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계셨어요. 아버님, 이제 진짜 괜찮으시구나.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우리 집 거실에 모셔둔 작은 사진. 어머님, 오늘 김영숙 이모님 만났어요. 어머님 대학 친구시래요.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아버님도 편해 보이시고. 어머님, 저 이제 확신해요. 아버님이 괜찮으실 거라는 거. 친구들도 생기시고, 취미도 생기시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셨어요. 저는 사진 속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해냈어요. 어머님의 가족 지켰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서로 실수하고, 때론 실망시키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 중요한 건 진심이고 솔직함이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거. 어머님, 저 이제 알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왜 아버님 부탁한다고 하셨는지. 그건 단순히 아버님을 돌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가족을 지키라는 거였죠. 그리고 저 지켰어요. 저는 시어머니 사진에 대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님.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경로당에 다니시고 바둑도 배우고 계세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시동생 가족도 평화롭게 잘 살고 있고요. 딸 서연은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시댁에 일주일에 3번 가서 시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려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최수진은 어떻게 됐냐고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했대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요.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고 이번에는 진짜 달라지려고 노력한대요. 저는 수진을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그 사람도 외롭고 불안했을 거예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 여기서 끝이에요. 긴 이야기였죠? 시아버지의 재혼 소동으로 시작해서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겪고 그래도 함께 이겨냈어요.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첫째,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둘째,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셋째, 사랑은 때때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 시아버지가 그렇게 배우셨듯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